오늘은 김만중의 구운몽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지은 몽자륙의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라는 거죠. 몽자륙이니까 아하, 꿈이 중간에 들어가네요.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공 성진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어난 후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한마디로 인생무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스님이네요. 동자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간에 성진은 꿈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가와 군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뒤에 뿅 하고 깨어나서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한 그런 작품이면서도 또한 유교적 가치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요, 도교적 가치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발단 보겠습니다. 성진은, 자, 이게 외화의 중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 하는 거 보니까, 아,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자, 불제자, 불교의 제자가 되네요. 근데 잠깐, 어딜 갔다 와요? 용궁. 용궁이라는 것은 불교적 마인드가 아니라 이거는 도교적 마인드죠. 더달구나 선녀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도교야. 그러니까 불교하고 도교가 묶인 거야. 근데 수작을 한대. 이게 얘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애네요. 절에 돌아온 성진은 더 심해.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꿈꾼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봅시다. 전개. 육관자사는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내친다. 감히 불제자가, 감히 선녀가 인간의 욕정을 가져 하고서나 인간 세상으로 떨어져 내려가라 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거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적감 모티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처사의 아들 뭘로 태어나고 양소유로 태어나고, 팔선녀 역시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뒤 양소유와 인연을 맺는다. 잠깐 양소유 1명에 팔선녀 8명, 1 더하기 8은 몇? 9.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구운몽이구나. 9구자를 썼군요. 구름문자를 썼다는 건 그죠?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겠어? 아니야. 금방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그렇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 인생무상 뭐 이렇게 있네요. 꿈은 왜 튀어나와? 그거는 이 발단에서 전개를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는 인간 세상이 진짜 태어난 게 아니라 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몽자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위기. 양소유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큰 공을 세운 후 승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 두게 된다. 설정.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던 양소유는 문득 인생에 무엇을 느끼고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나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승 스님이 나타나서 꿈을 깨운다. 이렇게 꿈을 깨가지고 현실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강몽이라고 하죠. 자, 결말.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소유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성진이 된 거야.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구한다. 성진은 육관대사의 설법을 듣고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돼. 그러니까 위너는 불교네, 도교가 아니네. 성진과 함께 큰 도를 얻어 극락왕생을 한다. 자, 이게 좀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넣으면 좀 많이 넣을 텐데 기본 골격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소설, 한글소설이고요. 몽자류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영웅소설이다. 양반소설, 염정소설이다. 특히나 이 몽자류 소설은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따로
챙겨놓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몽짜리 소설은 거의 대부분이 99.99999%가 액자형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성진, 꿈속에서는 소유죠. 소유의 일생을 보면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인생무상에 대한 자각을 통한 불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보자. 첫 번째, 유교, 불교, 도교라는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자, 봅시다. 이원적 환몽 구조를 통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몽짜리 소설은 기본적으로 현실, 꿈, 현실로 구성되며 꿈속의 세계가 결국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현실 세계는 비현실적이고 초월적 공간이며 꿈속의 세계가 오히려 현실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이 뭐만, 구운몽만 그래요. 구운몽은 이상하게 현실 세계가 오히려 비현실 세계예요. 그리고 꿈속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계예요. 웃기죠? 특히 성진이 양소유로 태어나 8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2부인과 6명의 첩이라고 그랬죠. 다시 꿈을 꾸어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속의 꿈 구조를 갖는 경우, 자, 이건 뭐예요? 이중액자형 구성이에요. 이게 또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게 평가원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꿈속의 세계는 주인공 양소유가 입신양명을 이루고 세속적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구운몽의 어떤 이원적 환몽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간단히 도식화한다면 이렇게 도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꿈속의 꿈, 다시 현실. 이라고 보면 되겠죠.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 안에 그 다음에 꿈이 있고요. 그 꿈 안에 다시 이렇게 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꿈에서 다시 꿈속 꿈이죠. 그 다음에 꿈으로 나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실이 뭐였어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비현실적 공간이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볼까요? 왜냐하면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현실, 선계, 신선세계고요. 그 다음에 남악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선계는 거 비현실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진이 팔선녀에 미혹되어 불도에 대해 뭐합니까? 그렇죠. 회의를 해요. 아, 내가 불자로서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남자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욕정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꿈으로 뿅, 너 이 녀석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인간계, 지상세계로 와요. 지상세계로 와가지고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고요. 입신양명을 이루고요. 일부 다처의 유교적 부귀 영화와 그 다음에 영적 생애를 얻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인간계와 선계가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지상과 용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토번 오랑캐와의 전쟁 중에 어디 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소유는 반사국이라는 곳에 갇히는데 거기서 용왕의 작은 딸 백능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으로 나옵니다. 인간계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유교적 부귀영화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회의를 넣고 이루어보고 다시 회의를 넣고 다시 그래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선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선계, 천상계로 와서 결국은 불교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서 아미타불 이러고 넘어가요. 방금 회의 이루고 다시 회의 이루면서 깨달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회의와 부정의 과정을 통한 서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운몽은 회의와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는
성진이 세속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모습에서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이루어지고, 결말 부분에서는 다시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에서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관대사와 성진의 가르침에서 참과 거짓, 거짓과 참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구몽의 주제의식을 한층 심화시킨다. 자, 이것도 역시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번 건드렸던 건데, 요걸 조금 더 정리해서 어느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만 봅시다. 장면을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갖는 장면이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면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에 항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세상이 되어, 뭐이가 출장 입상이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 황금으로 찬 도장을 차고 인장을 차는 거예요.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떼밥과 한 잔의 정화수요, 수삼권의 경문과 108염주일 따르며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누구 한나 성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줄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 불제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이제 내화예요. 내화에서 이제는 양소유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치사한으로, 치사하다라고 하면서 그지 같은 성격, 이게 아니라 관직에 올라가서 이제는 관직에 등용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한 후 밤에 잠을 들면 늘 항상 포단은 방석이에요. 방석 위에서 참선하면서 꿈을 꾼다는 거야. 이건 내가 예전에 불가와 인연이 있었을 거야. 내가 예전에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숙계 예를 하며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뛰어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쟤는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남자, 여덟 마누라하고 첩이 되겠죠? 만생을 쫓았다 하루아침에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노랫소리에 나타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인생 무상과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그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나타나서 띵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스승과 다시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성진아, 인간 부기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뇨? 예, 제자 성진님이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잘못 먹어서 죄를 지어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을 사부님께서 자비하셔서 하룻밤의 꿈으로 일장춘몽이죠.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는 거죠. 그 말은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깔죠.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네가 흥하여 흥겨워서 갔다가 흥진하여 흥이 다하여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간섭한 게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을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건 인간 세상과 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 꿈을 깨지 못하였구나. 이것도 뭔 소리야.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명치 못하니 성진과 소유 어느 것이 진짜 꿈이고 어느 것이 꿈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꿈이 현실이요 현실이 꿈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막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것도 요거하고 같이 많이 맞물려가지고 이제는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현실과 꿈,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실제 현실이 막 뒤섞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보니까는 얼마 전에 나를 닮은 남자 배우 현빈이라는 배우가 가상세계에서 곡을 쓰고 그때 고글이 아니었다 드라마 속에서 렌즈 끼고서나 막 전쟁하는 거 그래서 실제하고 그 다음에 가상이 막 헷갈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요거하고 딱 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툭 하고 지나가기는 하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작품은 이렇게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 진정한 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의 제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구운몽, 9명의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진과 팔선녀 또는 양소유와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말한다. 운은 인생의 부귀영화가 구름과 같이 더덥다라고 하는 인샹모샹을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양소유가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을 깨닫는 공간인 꿈, 일장춘몽을 말하는 것으로서 몽자류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내신에서 잘 나오죠. 두 번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여기에 나타나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상적 배경은 유교, 도교, 불교 사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은 뭡니까? 불교의 공사상, 인생무상이에요. 자, 그런데 잠깐 보면은 우리가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 불교 사상이 무엇에 대한 어느 구절에서 나오는지는 건드리고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은요, 꿈속에서 양소유가 노모에 대해 효심을 다하는 장면이라든가 나라를 구하고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부분에서 유교적 삶이 나타납니다. 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에서 나타나요. 용왕이라든가 팔선녀, 위부인, 그 다음에 양처사가 신성이 되는 부분에서. 불교는 기본 메인, 제로 베이스죠, 완전히. 꿈속에서 깨어난 뒤 불도에 귀의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공사상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뭐 얘기했죠? 그죠?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불교는 너무 많아. 다야 다.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로서 태어나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면 출장, 나아가면은 장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만대군을 거느려 적진을 횡행하고 들어와서는 입상, 재상이 되는 거야.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 입히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인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거야. 눈에는 아리따운 미모를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것이야 라고 불제자로서의 성진이 자신의 삶을 회의하는 장면에서 여기서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고 돌아온 성진이 마음의 안정을 잃고 세속적인 욕망과 법문의 정막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제시된 유교적 공명심과 부귀영화에 대한 갈망은 성진이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가 되어 그대로 성취가 되며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의 어떤 가장 행복한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할까? 그렇지. 엘리트 코스.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에 부정과 회의와 부정이 나타났던 것인데 꿈과 현실에 대한 성진과 육관대사의 인식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성진은 생각을 잘못 먹어서 죄를 지어서 인쇄로 떨어져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과 꿈을 별개로 보는 거죠. 반면에 육관대사는 네가 가고 싶어 갔다가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돌아왔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성진, 현실이죠. 소유, 꿈속의 인물이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꿈이겠느냐. 그것이 별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진은 인세에 환세한 것을 꿈을 꾼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으로 보아
현실과 꿈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관대사는 깨닫지 못한 어제의 성진이나 속세의 부귀를 추구하던 양소유는 모두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현실과 꿈과 현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만중의 구운몽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요, 진짜 어린이 명작 동화예요. 아주 두구두구두구두구 발라먹고 또 발라먹는 작품이에요.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가끔 나오려고 까딱까딱거리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막 이래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핵심 정리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예전에 나왔던 것까지 같이 건드려 봤으니까 꼭 챙겨서 확인학습 하도록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